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안상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건강 정보 제공과 시청자분과의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 세계 당뇨병 환자 4억 명 시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 11명 중 1명이 당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 말하는 식이요법. 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인슐린과 당뇨약에서 벗어나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 주제는 당뇨와 당뇨를 이겨내는 식이요법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의사 김준, 우주연 원장님, 그리고 스마트푸드 배영석 대표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당뇨병학회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13년 기준으로 30대 이상 성인분들 중에 약 8%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11명 중에 1명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인데요. 과거 7년 전에 비해서 약 64%나 증가한 수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혈당인데요. 혈당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혈당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혈중의 이제 당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는 혈중에 있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대사를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체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열 에너지라든지 운동을 하는 운동 에너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만약에 혈당이 충분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정상 범위 밑에서 밑돌게 되면 굶주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세포들이 에너지를 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물질을 이제 만들지 못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너무 혈당이 높아진다 하면 남아있는 당분을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 혈당이 중요한 것은 면역 반응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분이라는 것이 우리 표지자 역할을 합니다. 세포에 이름표 같은 걸 붙여서 면역 세포들이 본인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호르몬을 만들 때도 이 당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그 혈중의 당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도 바로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생각보다 혈당이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은 호르몬의 일종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가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에 대해서 우리 배영석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췌장에는 이제 췌도라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요. 또 낮아질 때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췌장에 들어있는 췌도의 양이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50% 정도가 망가지게 됐을 때 이제 내당능 장애나 이제 공복혈당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심각한 그런 당뇨가 이제 오게 될 때는 거의 이제 70%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채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이라는 그 정의도 혈당만 조절하는 그런 병에서 이제 염증까지 조절을 해줘야 이제 낫는 병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염증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뇨병에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보통 그 진단을 받으실 때 병원에서 흔히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장님? 네,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100mg/dL 미만의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126mg/dL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지요. 근데 100하고 126하고 이 사이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 사이에 만약에 100에서 125 정도의 혈당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해서요. 나중에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혈당이 나오게 된 환자분들께서는 평소에 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당뇨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거나 그리고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다음, 다식, 다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이 마르는 이런 현상이 같이 있으면서 식사와 상관없이 200mg/dL 이상의 그 혈당이 하루 중 아무 때나 나타나게 될 때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용석 대표님, 예. 당뇨병에 있어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망가져서 그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제1형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소아당뇨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서양인들 이제 그런 소아당뇨에 자주 이제 걸리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로서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형 당뇨는 비만을 거쳐가지고 당뇨로 오기 때문에 비만을 조절을 해주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한국에서는요, 1형 당뇨 환자들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2형 당뇨 환자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2형 당뇨가 거의 95% 해당되고요. 그리고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만 명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2형 당뇨가 훨씬 더 많네요. 그러니까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0만 명 가까이 추정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환자 수가 이제 거의 한 300만이 달하고 있습니다. 네.